에스프레소를 주문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땀. 에스프레소 예. 찰까? 네, 에스프레소. 거품카. 태국에서 에스프레소를 주문하면 우리가 아는 작은 잔에 담긴 쓴 커피가 아니라 얼음과 연유가 들어간 다방 커피 같은 음료가 나와 내가 잘못 주문했나? 하고 혹시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대체 왜 태국에서는 에스프레소의 의미가 다른 걸까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약 10년 전 태국에 처음 와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할 때마다 한 가지 말을 꼭 해야 했습니다. 마이사이 남단 컵 또는 마이완 컵, 이 말을 따로 하지 않으면 커피가 생각보다 훨씬 달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에는 태국 커피의 역사와 흥미로운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믹스커피 같은 맛입니다. 사실 굉장히 맛있는데 진짜 에스프레소를 상상하고 먹으면 화들짝 놀랄 맛입니다. 태국은 원래 커피 문화가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방콕을 비롯한 태국에는 수많은 카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눈에 띄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커피들을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태국은 오랫동안 커피보다는 다른 음료가 더 강한 나라였습니다. 과거 태국 사람들이 즐겨 먹던 음료는 허브 음료, 과일 음료, 코코넛 음료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커피는 원래 태국 음식 문화의 중심에 있었던 음료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태국 커피의 문화는 언제부터 시작이었을까요? 19세기에 20세기 초 많은 중국 이민자들이 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특히 방콕의 차이나타운, 항구 도시 같은 지역에서 중국 상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식당과 노점을 운영하면서 차뿐 아니라 커피 문화도 함께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태국 길거리에서는 커피 노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국 길거리 커피 문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태국에서는 카페 보란이라는 커피가 있습니다. 직역하면 옛날식 커피입니다. 지금 시각은 1시 22분. 점심시간이 딱 이제 거의 끝날 때쯤 되는데 카페보란을 먹기 위해서 왔는데요. 여기 보니까 대부분 중국 관광객들이에요. 태국인 사이에서도 굉장히 유명한데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차가 되셨나 봐요.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주문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서 한 명씩 차례대로 풀을 앉아서 주문하네요. 밖에는 이제 이미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 저도 이왕 왔으니까 앉아보겠습니다. 여기 오는 방식이 여기 자리부터 이렇게 앉아서 기다린 다음에 저 끝에서 오신 분이 저 끝에 계신 분이 이제 1순위로 주문을 할 수 있는 거죠. Excuse me? Yes. Do you know she accepts just cash or card? Only cash? Yeah, only cash, yes, right? yes. Right, and do you understand the flavors or something? I cannot know. I cannot read. Do you want Thai milk tea? I don't know what it is. I just came here because it's very popular. Many people order Thai milk tea. Yeah. Can I take my picture with you? 아, Can Take you take my one, picture? okay? Yeah. 아니, Thank you. 카페 보란입니다. 확실히 다네요. 예. 일반 커피에 연유와 설탕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달 수밖에 없는데요. 보통 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런 식의 커피들을 즐겼다고 합니다. 태국 사람들은 보통 커피라고 하면 커피 본연의 맛인 고소하거나 아니면 쓰거나 산미가 있어서 시거나 이런 맛들을 좋아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달고 또는 맵고 짜고 이런 자극적인 입맛에 좀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커피를 먹을 때에도 연유와 설탕을 넣어서 먹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된 것 같은데요. 이 커피는 로부스타 커피, 곡물, 설탕 등을 섞어 만든 커피 가루를 사용합니다. 특히 로스팅 과정에서 타마린드 씨앗과 옥수수 그리고 버터나 마가린을 함께 넣어 볶기 때문에 맛이 매우 진하고 쓴맛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커피에는 연유나 설탕을 넣어 먹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태국의 커피 문화는 여기서 한 번 더 변합니다. 20세기 초 태국이 서구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던 시기, 라마 6세 시대에 서구식 카페 문화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두직 근처 아나다사만콩 궁전 근처에 태국 최초의 서양식 카페인 카페드 노라싱이 문을 열었고 이곳을 중심으로 왕실과 엘리트들의 사교 문화가 새롭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즉 태국 커피의 문화는 중국 이민자들의 길거리 커피와 서구식 사교 문화의 커피 문화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함께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는 파에타이 궁전입니다. 라마 6세 동상이 이렇게 있네요.
여기가 랑카페인가? 여기네, 여기. 랑카페네. 근데 입구가 어디야? 축구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니, 샌드위치. 로코 아메리카노 옌. 네. 맛있어입니다. 분위기가 확실히 예전에 그 느낌을 그대로 살렸어요. 카운터도 이렇게 돼 있고. 아까 달달한 커피를 먹었더니 이제는 아메리카노가 다시 땡기네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확실히 이분은 프로페셔널이네. 이거 되게 고소한데? 끝에 약간 산미가 느껴지기도 하는데 고소함이 굉장히 진한 비누를 사용합니다. 여기 태국 최초 서양식 카페인 카페드 노라싱입니다. 간혹 이 장소 자체가 최초의 장소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는데요. 두지 지역의 아만다 사만콤 궁전 근처에 처음 이 카페드 노라싱이 생기게 되었는데 시암혁명 이후 그곳이 이제 폐쇄가 돼서 이곳에 그 이름을 그대로 계승한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와, 세월이 느껴진다. 이 소리가 세월이 느껴집니다. 여기가 이제 대기실입니다. 대기실. 차량 대기해놓고 기사분이라든지 같이 이제 가실 분들이 여기서 대기하는 대기 장소로서 이제 사용을 했고, 외부인이 왔을 때도 외부인 응접실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사실 이 부지 자체가 병원 부지로서 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운전은 또 나름대로 이렇게 잘 보존은 되어 있습니다. 멋지네요. 이야, 유럽 궁전같이 했네. 과거엔 더 화려했을 텐데. 태국 커피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연유입니다. 이것은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기후 때문입니다. 과거 동남아시아에서는 신선한 우유를 보관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같은 지역에서는 우유 대신 연유를 사용하는 문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커피도 점점 더 달고 진한 커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태국 카페에서 놀라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에스프레소를 달라고 주문을 하면 종종 우리가 아는 그 에스프레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로컬 카페에서는 커피에 연유와 설탕과 얼음이 들어간 음료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행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에스프레소가 아니라 그냥 달콤한 커피인데? 그렇다면 왜 태국에서는 이 음료를 에스프레소라고 부를까요? 그 이유는 비교적 최근 커피 문화의 변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태국에도 이탈리아식 에스프레소 머신이 빠르게 보급됩니다. 하지만 태국에는 연유와 설탕을 넣어 먹는 길거리 커피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양의 에스프레소는 양이 작고 너무 뜨거워서 덥고 습한 태국의 기후에 현지인들의 입맛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 에스프레소 머신을 기존의 카페 보란을 더 빠르고 진하게 추출하는 추출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많은 로컬 카페에서는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추출한 커피에 연유와 얼음을 넣어 새로운 음료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프레소 옌입니다. 즉 태국에서는 에스프레소가 작은 잔 커피가 아니라 진한 커피 베이스 음료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표기 방법은 조금 다양한데요. ES 옌이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그냥 ES만 붙인 데도 있고 에스프레소 옌이라고 풀네임을 붙인 데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에스프레소가 붙었는데 콜드 차가운 음료라고 써 있으면 이건 거의 100% 에스프레소 옌 태국식 차갑고 단 음료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태국 커피의 문화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에서 15년 전까지만 해도 태국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면 설탕, 연유, 시럽이 들어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마이사이 남단을 항상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방콕을 비롯한 태국에서는 수많은 스페셜티 커피가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1970년대 라마 9세 국왕이 주도한 로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북부 산악지대의 고산족들의 마약 재배를 막기 위해 대체 작물로 아라비카 커피를 재배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태국 커피의 스페셜티 커피가 등장한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즉 예전에는 달콤한 커피가 기반이었다면 지금은 원두와 향을 즐기는 커피 문화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태국에서는 길거리에서는 전통적인 달콤한 커피가, 카페에서는 스페셜티 커피, 이 두 문화가 함께 존재하는 아주 독특한 커피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태국에서 커피가 달게 느껴진 이유는 단순히 취향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중국 이민자들의 음식 문화, 동남아시아의 기후, 연유를 사용하는 전통, 서양식 카페 문화, 현대의 글로벌 커피 문화가 모두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의 커피는 여러 문화가 만나 새롭게 탄생한 태국만의 독특한 커피 문화라 할 수 있습니다. 태국을 보다 흥미롭게 만드는 강남아이 타이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카노를 거의 매일 먹다시피 살고 있는데 단 거를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아메리카노에 뭘 넣어서 먹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인들이 아메리카노를 유독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여러 가지 매체에서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넷플릭스에서 뭐 솔로지옥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인 유튜버지만 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들이 좀 있습니다. 규태 오빠라든지 뭐 컬렌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영상에서 항상 아메리카노를 찾는 모습들을 자주 보여주곤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태국인들은 한국인이 아메리카노를 엄청 좋아한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